뭐 요새 며칠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데 증여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분 쪼개기 증여. 그런 의혹에 의해서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엄마에게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생이었죠. 2억 2천만 원을 빌려서 그걸로 이제 그걸 세금을 냈다.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는 그 사무실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지금 이자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나 보도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증여를 받는 과정도 그렇고 세 사람이 이제 각각 지분을 나눠서 증여를 받았죠.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사실은 30억이 넘어버리면 굉장히 누적으로 증여세가 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쪼개서 증여했다. 그것부터 시작하고요. 저걸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본인이 받은 그 상가금으로 나오는 것으로 이제 이자를 갚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엄마한테 돈을 빌리고 그걸 이제 상가에 나오는 그 임대료를 통해서 이자를 갚았다. 계약서도 썼어요. 계약서도 그러니까 쓰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보통은 그냥 차용증 그렇게 하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는 정확한 법률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차용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쓰는데 이건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자 본인이 이렇게 세법을 잘 알았든지 아니면 본인의 말대로 아주 명문대를 나온 아주 소양이 풍부한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잘 펴도 불법이라고 볼 만한 건 사실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일단 세금은 다 냈다. 물론 이제 세금 다 냈고 본인도 아버지 엄마한테 받은 거는 직접 증여받은 게 아니고 빌려서 나중에 이자를 줬다는 거니까 아무런 불법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법에 보면 통정 허위 표시라는 게 있거든요. 저게 사실은 엄마가 돈을 준 건데 2억 2천을 준 건데 그거를 그야말로 돈 빌린 것으로 했다. 서로 내용을 알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은 형식은 대여지만 실질은 증여다. 법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저건 통정 허위 거래?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해가지고요. 통정 허위 표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증여입니다. 당연히 실질은 증여고.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 돈을 많이 가진 분이 나중에 딸이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정식으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쪼개가지고 어릴 때 조금씩 그냥 이렇게 통장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억을 이제 나중에 주게 생겼는데 1, 2억씩 어릴 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제 정말 상속해야 되는 재산은 1, 2억밖에 안 남고 나머지 8억은 그 딸 통장에 어릴 때부터 들어있어가지고 딸 재산처럼 이제 보이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게 만약에 그 할머니한테 증여받을 때 그냥 그 홍 후보자의 부인이 증여를 받고 그다음에 그걸 나중에 자기 딸한테 다시 넘겨주면 3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재산이 많은 분인데 그 3천만 원 아니 3천만 원이요. 3억 원입니다. 3억 원이에요?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3억 원을 더 내게 돼 있습니다. 그냥 딸에게만 전체 지분을 넘기고 그다음에 다시 증여를 했다면 그렇습니다. 아니 8억 얼마짜리인데 어떻게 3억을 더 아닙니다. 전체가 32억짜리입니다. 전체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좀 전에 3천만 원 헷갈리신 거는 2억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2억 2천만 원을 엄마가 그냥 딸한테 줬으면은 그 자체로 3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우리는 내가 엄마가 그냥 준 게 아니고 딸한테 완전히 이자 쳐가지고 딸을 빚쟁이 채무자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관계를 맺었다, 채무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그럼 그 딸이 정말 제대로 이자를 정확히 내느냐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이자를 안 냈다면은 세무서에서 얼마든지 뭐 증여네요 하고서는 지금 증여세 때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오히려 간단해요. 어떤 거냐면 정말로 그러니까 그 준비를 많이 했다고 느껴지는 게 저 건물을 통임대로 줬습니다. 통임대를 줬고 월 임차료가 임대료가 1,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4분의 1을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딸은 매달 400만 원의 월세 수입이 생겨요. 500만 원 나온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는 그걸 엄마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매달 400 그러니까 1년에 5천만 원이라고 치죠. 그럼 5천만 원 중에서 이자 빼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가 딸한테 빌려준 원금을 까나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아주 계산법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관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거는 뭐 주판을 튕기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문제는 저거겠죠. 제가 볼 때는 엄마와 딸 사이에 뭐라고 그러죠? 금전 소비대차 차용증입니다. 소비대차 계약서까지 쓸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 그렇죠. 나중에 문제 삼으면 이렇게 피해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근데 시점이 2016년이에요. 2016년이면 홍종학 그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저거를 저렇게까지 준비를 했을까? 일반인에 보면은 저거 작성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고 본다면
법률적으로 걸릴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다 대비를 해놓은 것 같다. 네. 추론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남는 문제는 뭐냐? 국민 정서죠. 네. 그러니까 실정법이 아니라 정서법으로 저건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네. 그러니까